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김태희, 임지연 주연의 다크 스릴러 마당 있는 집. 오늘 방송된 4회는 주인공들 모두가 간을 보는 회차였어서 그런지 지난 3회차보다 더 느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추상은과 박재호가 밀당하듯 드라마도 시청자와 밀당을 하는 기분이었죠. 문주라는 어제 3회에서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왠지 이 장면이 문주란 각성의 신호탄 같았는데요. 이때부터 남편 박재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동안은 언니 죽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컨트롤해오던 박재호에게 끌려다녔지만 그의 거짓말이 하나씩 현실이 되며 문주란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의심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주란이 추상은을 찾아간 건 처음으로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같은 의심을 하는 사람과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3회에서 추상은은 문주란에게 너의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다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문주란은 그 말이 꽤 반가웠을 겁니다. 마치 가족 그 누구도 맡지 못하던 냄새를 맡은 옆집 여자 해수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보인 두 여자의 연대가 더욱 절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늘 돈으로 자존감을 빼앗겨왔던 추상은은 돈을 얻기 위해 늘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에 가스라이팅 당하던 주라는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걸 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연대를 맺은 두 여자가 처음 시작한 일은 핑크폰의 주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수민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추상은에게 이수민은 박재호를 범인으로 만들고 더불어 그를 협박까지 할 수 있는 증거였고, 문주란에게 이수민은 박재호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랑 가정주부 둘이서 핸드폰 하나 들고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요. 맨 처음 갔던 이수민의 집에서 얻은 정보라곤 그 아이도 자신들과 같이 부모에 의해 외면당하고 고통받던 아이였다는 것뿐이었죠. 추상은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문주란은 시간에 관계없이 진실을 찾는 쪽이었지만 그녀는 시간이 무척 중요했거든요. 보험회사의 결론이 나올 수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박재호를 범인으로 만들어 수사 결과를 타살로 정리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추상은은 박재호와 만나기로 한 저녁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박재호와 독대를 해서 간을 보기로 한 거죠. 물론 박재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문주란 또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추상은과 박재호의 독대는 마치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를 보듯 오랜 시간 긴 대화로 꽉 채워졌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두 사람의 팽팽한 줄다리기, 4회에 나온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이었죠. 상은은 대화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박재호를 윤범을 죽인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란으로 하여금 그 대화를 계속 듣게 했죠. 마치 누군가의 비밀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결정적 증인이 되듯 추상은은 주란을 그렇게 이용한 거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네 남편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고 차후에 이때 들은 대화들의 증언을 해달란 식으로 말입니다. 추상은의 공격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김윤범이 남긴 노트 때문에 박재호를 올가맬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했죠. 그리고 그중 박재호를 가장 확실히 올가맬 키워드는 이수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수민에 대한 언급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이수민에 대한 언급이 길어질수록 박재호는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때 추상은은 자신이 확실한 스모킹건을 잡았다 확신했습니다. 왜냐, 처음 대화의 시작, 박재호를 김윤범 사건의 범인으로 몰 때는 꿈쩍도 안 하던 그가 이수민을 물고 늘어지자 반응을 보였거든요. 추상은의 목적은 이랬을 겁니다. 박재호의 아킬레스건을 잡아 또는 돈대로 챙기고 그걸 시작으로 박재호를 범인으로 몰아 보험금까지 챙기려 했던 계획. 그래서 처음 시작은 김윤범이었을 겁니다. 김윤범의 노트에 그를 협박하려던 자료들이 있었고 받을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추상은은 그 돈을 기준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만한 돈을 받을 만한 약점이 너한테 있었고 그걸 김윤범이 알고 있었다. 이후 김윤범은 널 협박했고 그래서 네가 김윤범을 죽였다. 이 스탠스로 박재호를 계속 몰아붙였죠. 이 미끼에 걸려들면 진짜 박재호를 범인으로 엮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재호는 김윤범이란 미끼에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받으려던 돈이 왜 2억에서 5억이 된 건지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박재호 입장에선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 박재호는 진짜 김윤범을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은의 협박이나 5억이란 금액이 통할 리 없던 거죠. 박재호는 알고 있던 겁니다. 아, 이 여자 확실히 아는 건 하나도 없구나. 뭐 하나 걸려라 막 던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장소로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들어오고 추상은은 그 여고생들을 빗대어 이수민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김윤범의 노트에 가장 많이 적혀있던 이수민, 이번엔 핵심적인 미끼를 던진 거죠. 김윤범의 죽음에 대한 미끼는 벗어났으니 그래도 박재호가 2억까지는 움직였던 가장 큰 핵심을 건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던 여고생들을 빗대어 이수민에 대한 기억을 건드니 박재호에게서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왜 2억이 5억으로 변한 건지 이해도 못하던 그가 2억이 아닌 3억으로 금액을 높인 거죠. 협상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 추상은은 눈치챘을 겁니다. 이수민이 스모킹건이구나. 김윤범에 대한 미끼를 던졌을 때 박재호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는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돈 벌 생각에 그렇게 들뜬 얼굴로 날 맞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똑같은 거죠. 만약 박재호가 이수민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면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했을 텐데 그는 이수민에 대한 얘기가 깊어지자 협상 금액을 바로 올렸죠. 그리고 그건 어떤 식으로든 이수민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아, 진짜 미친 줄다리기에서 추상은이 크게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박재호도 그런 추상은에게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 상은의 코를 꿰를 미끼를 던졌죠. 바로 김윤범의 죽음. 어떤 식으로 옮겼냐, 어떻게 한 거냐, 자신은 범인이 아니기에 가장 범인일 것 같은 추상은에게 같은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추상은은 애써 외면했지만 박재호는 눈치를 채고 말았죠. 그렇게 당당하게 핑크폰을 경찰서에 넘기자는 말로 한 번 더 위기감을 심어주고 은근슬쩍 마지막 당근을 줍니다. 너저분한 거 싫어서 3억을 제시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추상은은 그게 싫었습니다. 이수민이 박재호의 아킬레스건이란 걸 눈치챈 이상 3억보단 5억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5억이란 에피소드가 등장한 이유도 추상은의 욕망과 의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3억이 아닌 무조건 5억을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이수민의 뒤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추상은이 될 거라고 말이죠. 이제 오늘 사회에서 이 장면이 왜 가장 중요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박재호와 추상은은 서로 간을 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한 결과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집요하게 서로를 괴롭힐 수 있게 된 거고요. 양손의 모순의 창과 방패를 모두 들게 된 거죠. 과연 추상은과 문주라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찾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